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우리 주변에 힘겹고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두 분의 귀한 목사님 내외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여디디아 교회를 섬기시는 양명준 목사님, 또 김영란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드라마와 글쓰기를 통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계셔서 오늘 행복한 동행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 분 모시고 또 준비하시는 워크숍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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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림체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네, 절대 혼자 오시는 법이 없고 항상 두 분이 같이 다니시잖아요. 네, 우선 이야기를 앞서서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우리 김영란 목사님부터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김영란 목사입니다. 여디대학교에서 Worship and Arts 예배와 예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 논프로핏인 Theater Tal에서 또 디렉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디디아 교회의 리딩 패스터 양영준입니다. 그리고 로뎀 전인치유 상담센터에서 이번 부스러기 모아 12광주리라는 자서전쓰기, 영적 성장을 위한 자서전쓰기 모임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같이 여디디아 교회에서 목회도 하시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비영리 단체 Theater Tal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양 목사님께서는 로뎀 전인 치유 상담센터, 이렇게 사역도 따로지만 또 같이 네. 협력해서 하시고 방송도 이렇게 같이 하시고 두 분 뵐 때마다 1+1으로 항상 같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30년간 저희가 24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사역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와. 모든 것을 같이 했는데 그렇다고 싸우지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도 다를 때가 있지만 비결은 있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10년간 기도했습니다. 아, 배우자를 위해서요? 예,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가 냉장고였고요. 그다음에 결혼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났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10년 하면은 이렇게 짝꿍이랑 계속 붙어 다닐 수가 예, 있군요. 기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만나서 프로포즈를 하니까 같은 동네, 같은 국민학교, 같은 교회, 그다음에 은사님의 따님이를 만났습니다. 모르고 만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네.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은사님의 딸이더라. 예, 기적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적. 여러분 들으셨죠? 배우자하고 내 짝꿍하고 사이가 좋은 비결은 배우자 기도부터 빡세게 해야 된다. 예,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때부터. 예,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기도했습니다. 김영란 목사님은요? 참고로 저는 한 번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날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셔서 두 분이 지금 보면 참 좋아요. 뵐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두 분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편하시고 아까 2층 생방송 스튜디오 올라올 때도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제 앞에서 굳이 손을 꼭 잡고 같이 올라오셨습니다. 이렇게 사역도 함께 하시는, 사역도 함께 즐겁게 하시는 두 목사님 모시고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 워크숍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하시는 워크숍이 여성들을 위한 워크숍이다. 첫 번째 워크숍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떤 워크숍인가요? 예, 여자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워크숍입니다. 타이틀이 그런데 예, 이거는 연극의 요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나를 오픈하고 나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5년인데 2005년에서는 그때는 그냥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바빠지고 또 힘들어지면서 이게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여자가 빠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한 20, 첫 회 우리가 오픈해서 한 25분 정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3커플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워크숍이 진행되니까 어느 순간에 와이프 되시는 분이 어머 당신 그때 그랬단 말이야? 이러고 조금 지나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당신이 그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한 중반 넘어가니까 여성분들이 오셔서 우리끼리만 해주세요. 부부싸움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자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세퍼레이트해서 생긴 게 여자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입니다. 여자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그래서 여성들만 모아놓고 네. 하는 워크숍이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좀 그렇죠.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워크숍인데 8주간의 코스로 진행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8주간 매주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매주마다 다른 주제로 또 다른 내 삶의 다른 시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8주간 지나면서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도 그려볼 수 있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첫 번째 세션이 끝나면 이제 2차 세션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연극적인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8주간 매주 자신의 시간들,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걸 이렇게 경험해보는 연극적으로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김영남 목사님의 전공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연기라는 부분들이 들어갈 텐데 이 연기의 즉흥극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코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시는 분들이 다 연기에 대해서는 좀 아마추어잖아요. 거기다 또 혹시 낯가리는 성격이고 수줍음이 많고 하면 이렇게 연기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속안에는 그 워크숍에 오셨다는 그거 자체 하나로 벌써 뭔가 자신의 어떤 내면 안에 있는 이렇게 끌어오르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찾아오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제 제가 이 워크숍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는 그분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극에서 우리가 보통 제가 배우들을 훈련할 때 쓰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수줍음이 있을지라도 사실 거기까지 워크숍을 신청해서 올 정도라면 그렇죠. 이 안에 내면에 나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그렇죠. 진짜 있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이 좀 어렵지 발걸음만 떼고 나면 네. 할 수 있다. 누구나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그리고 또 이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자녀를 케어하고 집안 살림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나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이등 시민 또 내가 배운 것만큼 내가 발휘하기보다는 또 언어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한계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안에 맺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인생을 또 마무리할 수도 있고 마무리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는 좀 안정됐을지라도 그렇지만 이 과정 안에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남은 나의 삶 또 뭐 젊은 친구도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래의 방향이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디다 내 열정과 내 그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간다는 자체가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미 있어 하고 그다음에 내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뭔가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앞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은 정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아있는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네.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간 과정을 돌아보는 과정도 필요하고 앞으로를 좀 내다보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말 찾으면은 자신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시간 선택도 달라지죠.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강조점을 둬야 될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물질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뭔가 조금 더 짜투리 시간이라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어떤 내가 좀 더 풍성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시간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생활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죠.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 하나님 불러가셔도 예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저희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찾으면 삶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올라가겠다. 그리고 내면의 만족도가 아까 기쁨을 찾으니까요. 내면의 네. 만족도가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중년의 나이는 참 외롭다. 중년은 참 외로운 나이야. 네.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중년이 왜 외로울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우리가 외부적인 것에만 너무 의미를 두고 살지 않았나. 여기서 외부적이라는 게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 내게 맡겨진 일, 과업을 잘 이뤄내는 것, 이 이민 땅에서 잘 살아내는 것, 잘 버티는 것. 이런 외부적인 것에만 의미를 두고 살다가 이제 그 외부적인 것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는 외로워지는 게 아닌가. 그 부부도 관계도 어려워지죠. 점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새롭게 보면 왜 우리가 관계가 나빠졌는지 또 우리가 뭘 놓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더 새롭게 지낼 수 있는 내가 새로워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새로워지거든요.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좀 더 미닝풀하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이 있다면 두 사람이 같이 그것을 다시 조정하고 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아니면 혼자라도 내 삶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미닝풀하게 만드는 작업이 뭔지를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작업이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그 나눔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새로워지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남은 내가 못 바꾸잖아요. 나만 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 그게 가까운 데서는 가족에서부터 뭐 부부 사이의 관계, 혹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새로워질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결국은 또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들으면서요 계속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워크숍을 안 했는데 벌써 워크숍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했거든요. 외부적인 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나랑 친해지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외부적인 것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 외로움이 좀 덜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랑 친해지는 연습을 부지런히 네. 해야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워크숍에 참여하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지나온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놓쳤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다음 나에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는데 우리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그것들 하나하나들이 미닝하고 오늘 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럴 때 나를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전의 것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다시 한번 고쳐보고 아니면 새롭게 해보고 하는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작업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워크숍을 여성들을 위해서만 한다는 게 들으시는 남성 청취자분들이 화나지 않을까. 예, 언젠가 우리 남자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네. 아, 이렇게 지금 여자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제 두 번째 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요, 제가 보니까 제목이 부스러기 모아 12광주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부스러기잖아요.
빵 부스러기, 뭐 고기 부스러기, 우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흔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적들이 어떻게 보면 미닝레스하다고 생각하는데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 부스러기 뭐 12광주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자서전 그룹이에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업이에요. 써보고 또 나누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또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무수한 얘기가 있어요. 무수한 얘기가 있어요. 그 부스러기들이 모이면 12광주를 이룰 만큼 예, 무수한 그리고 이야기가 있다. 그 무수한 얘기 안에 값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봐서는 그게 아하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이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눔의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삶을 나눌 때 그렇게 깊이 있게 삶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의 얘기를 주제별로 저희가 나누거든요. 네네. 그럴 때 그 안에서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고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어요. 암만 친한 친구라도 아니면 부부라도 못했던 얘기들이 또 잊어버려서 생각지 못했던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가장 값진 공부였다고 생각됩니다. 예.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을 쉐어링하면서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간접 경험도 하게 되고 네. 굉장히 풍성한 워크숍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또한 네. 이 워크숍이 좋은 게 이제 매번 이제 어사이먼트처럼 이렇게 당신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당신의 이야기를 써오는데 그게 이렇게 모이면 그분의 어떤 짧겠지만 그 어떤 오토바이오그래피가 되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간 나의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전해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기획할 때 2005년에 이거를 다 하신 분들한테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 여기서 자라는 우리 다음 아이들한테 나눠주자.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전의를 가졌어. 이래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거야라고 해준다면 개인적인 거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단순히 내 인생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지금 말씀을 그렇죠. 들어보니까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실질적으로 제가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국에 계신 두 분이세요. 70 넘으신 분들인데 두 분이서 이제 맨날 띠깍따깍하고 그러시고 또 전혀 대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또 그대로 또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이 자서전 그룹을 두 분이서 한국에서 이제 써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오세요. 따로. 근데 그분들의 얘기 서로 모르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 얘기 안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제가 그 자녀들한테 그걸 보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의 얘기 가운데 너무 귀한 얘기들이 많아요. 역사적인 얘기, 또 어릴 때 얘기, 또 부모님, 아버지 얘기, 어머니 얘기, 또 친구 얘기, 그 엄청난 얘기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굉장히 이 자서전 그룹 모임 12광주리 부소리 뭐 12광주리가 굉장히 미닝이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왜 워크숍 제목이 부스러기 모아 12광주리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냥 소소한 나의 일상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개인의 거대한 서사가 다 들어가 있구나. 그렇죠. 이게 나의 선조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구나. 네. 자녀들에게 내려갈수록. 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쓰기라는 게 또 머릿속에 들어오는데요. 사실 네. 혼자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서전을 써본다? 굉장히 거대하게 그렇죠. 느껴집니다. 쉽지 않은 행동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저 그 자서전 모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여러 개를 주고
그 중에서 그 질문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에 그 답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내지 2장 정도의 분량으로 자기가 정리를 해오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가 주어졌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쓰다 보면 마치 이 질문은 마중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펌프에 한 바가지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그 얘기와 관련된 무수한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같이 모인 사람들이 뭐 같은 연령 또래도 있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성별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 와서 같이 읽는 거예요. 똑같이 시간을 나누어서 읽으면 그 얘기, 자기가 봤던 얘기와 또 다른 얘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생각이 나요. 어떤 경우는 70대 할아버지와 80대 할아버지가 같이 이걸 했거든요. 그 다음에 80대 할머니도 계셨는데 그 80대 할머니는 자기 그 사랑방에서 꿀단지 얘기를 했는데 모두 다 그림 그리듯이 노인 얘기는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80대 할아버지는 자기의 그 일제 때 얘기를 했는데 70대 할아버지는 우리 형님 얘기라고. 그분은 6.25 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얼마나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경험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귀한 경험들, 내가 유니크한 경험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걸 하다 보면 자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 어떤 흐름, 그 안에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게 되고 그 안에 감사할 것들, 그 다음에 그 안에 미닝들, 그래서 인생을 다시 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삶도 나누고 친구도 맺어지고 관계도 맺어지니까 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나를 돌아보고 또 타인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성장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글귀도 있잖아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우주가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의 사람들을 여러 명이 만나서 같이 쉐어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을 하나님이 또 자기 몫을 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별별 없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우주와 같은 하나님들이 형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죠. 너무 재밌겠습니다. 또 하나 이 자서전을 쓴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까 목사님 뭐 70대 80대 얘기하셨는데 저희의 이 자서전은 물론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웰컴하고 하지만 또 하나 이 자서전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투닝하는 작업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40대도 좋고 50대도 그렇고 내가 지금 잘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의 나의 삶이 이렇게 갔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40대도 괜찮고 뭐 30대도 원하신다면 30대나 40대 젊은 분들한테도 나를 한번 투닝해 보고 싶다. 내 삶의 점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해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 든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작업을 좀 더 이른 나이에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우리 여자 잃어버린 날 찾아서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부설모가 12강주리도 그렇고 삶의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인 힐링으로 잃어버린 여자의 삶을 이렇게 보는 거고 저희는 이제 자서전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망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귀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정보를 얘기해 드리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워크숍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등록할 수 있는 방법 문의처 번호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워크숍은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9월 3일입니다. 화요일 날은 저희가 여자 잃어버린 날을 찾아서 드라마 힐링 워크숍을 하고요. 시간은 지금 10시하고 오전 10시하고 오후 7시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스러기 모아 12광주리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10시와 7시 이렇게 해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저녁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7시에 참여하실 수 있고 아침에 조금 시간이 여유가 계신 분들은 아침 10시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장소는 여디대학교에 노르워게는 여디대학교에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 방법은 일단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등록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미리 이렇게 링크를 받으면 어느 연령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신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미니멈으로 4분, 맥시멈 8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상 넘어가면 저희가 반을 다른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링크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공짜 아닙니다. 무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피를 받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한 것을 나눌 때 자기가 부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세월호 탈에서 장학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때는 장학금을 드리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예.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워크숍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하단에 문의하실 수 있는 번호 2개의 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또 유튜브 설명란에 이 등록할 수 있는 구글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또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양윤주 목사님 또 김영란 목사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 또 친구와 동료를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할 내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조인하셔서 귀한 시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